안녕하십니까. 뉴욕 중앙일보 박기수 경제부장입니다. 최근 주류 경제지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 내에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도,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이틀에 걸쳐서 먼저 12개 제조업체 사장, 그러니까 CEO들을 만나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이 포드, 그다음에 크라이슬러 이런 그 주요 3대 자동차 제조업체 또 회장들을 만나서 별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사실 이 그 재단들 출연하는 문제로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 만난 게 문제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도 대기업 회장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또 되고 나서도 취임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보호 무역주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외국에다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국경세를 막대하게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협박을 하면서 이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내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모양으로 잇따라 지금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의 물건을 판매하는 미국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가장 큰 규모가 큰 거는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 한국계인 손정희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그 소프트뱅크가 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미국에 한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가장 통 크게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 아이폰 회사인 애플이 그 아이폰을 이제 그동안 조립을 해오고 생산해온 그 타이완의 폭스콘하고 같이 미국에 7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일자리를 한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만들겠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외에 월마트라든가 미국 최대 기업이죠. 68억 달러 투자해서 일자리 한 10,000개 정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자동차 회사들이 주로 이제 타겟이 많이 됐는데, 자동차 회사들도 멕시코로 옮겨가려고 했던 일부 생산 시설을 그 계획을 포기하고 미국 내에 공장에 라인을 더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23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투자를 발표하거나 이제 약속을 한 내용이 약 한 8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고, 일자리는 10만 개가 이미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지금 창출될 거라고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 트럼프는 왜 이렇게 기업을 그러면 이렇게 기업 때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느냐? 물론 몇 차례 이제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미국 국민들 가운데 이제 외국 근로자들한테 일자리를 뺏긴다는 불만이 사실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부의 재분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외국 노동자들한테 자기들 일자리 뺏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든 틀리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에서 결국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제조업 지역인 소위 말해서 이제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그 미국 중부, 중서부 지역에 펜실베니아부터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이런 러스트 벨트 지역이 선거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 승패를 좌우하는 어떤 선거인단 숫자도 갖고 있고 좌우하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들에서 과거에는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다 승리를 했었는데, 결국 트럼프가 이 지역의 백인 근로계층, 특히 이제 남성 백인들한테 일자리 굉장히 공략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더 추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승리를 거두면서 공약을 대통령이 됐지만 일단은 지켜야 또 재선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그런 모습을 지금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 주로 타겟되는 기업들이 왜 다 보면은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만 왜 또 다 제조업이냐?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선거운동 하는 동안에 가장 밉보였던 기업들은 IT 기업들입니다. 뭐 구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근데 왜 실제 지금 소위 말해서 이 기업 때리기를 하는 대상은 제조업체들이냐? 제조업체들은 그다지 밉보일 이유도 별로 없었는데,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이유 몇 가지를 제가 짚어보면, 그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분야에는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난 데 비해서.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이 가장 이 고용이 많았을 때가 1979년 6월인데 그때 1960만 개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약 2천만 개. 근데 그게 이제 금융위기 무렵 이제 가장 적게 줄었을 때인데 그 뒤에 조금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1230만 명, 그러니까 한 730만 명 정도가 줄었죠. 엄청나게 줄은 겁니다, 사실. 그 일자리가 다 이제 외국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현재 미국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볼 때 11월 12월 미국의 현재 실업자 수가 이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730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그 제조업 일자리만 없어지지 않았어도 미국의 실업자가 하나도 없다는 뭐 이런 이론적인 가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뭐 어차피 그건 가설이고 실제 현재 미국 실업률은 4.6%에서 4.7% 사이로 소위 말하는 이제 완전 고용 상태라고 얘기하는 5% 미만이기 때문에 별로 뭐 사실 이 숫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더 얘기를 해서 앞으로 창출될 여력도 그만큼 많다는 의미에서 제조업 때리게 나서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현재 제조업이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뭐 생각보다 이렇게 그냥 낮은데요. 미국은 의외로 농업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로 서비스업 분야가 센데요. 최근에는 이제 IT 부분이 비중이 커지고 있죠.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안 됩니다. 지금 9%이고 그 고용 기준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소위 말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인데 참고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에서 17%, 부가가치에서 31%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고용에서 14%, 부가가치에서 21%. 그 사실은 이제 어떤 게 더 좋으냐는 뭐 선택의 문제겠습니다만은 그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에서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제조업 비중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2008년 이제 그 금융위기 당시의 경험상 그 당시에 글로벌하게 이 금융위기가 닥쳤지만 결국 금융업이라든지 또는 서비스업 이런 어떤 비제조업 분야가 강했던 미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반면에 그 당시 금융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회복하고 잘 견뎠던 나라들이 한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인데 이 국가의 공통점이 제조업이 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제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됐고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고용 효과나 경제 성장 또 위기 대처 능력 이런 걸 다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사실은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여오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 추진이 되어 왔고 실제로도 효과를 봤습니다.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고용 효과도 있겠지만 이제 연관 산업에 그 미치는 간접적인 고용 효과라는 게 상당히 크고요. 또 죄송합니다. 이 연구개발 R&D가 촉진이 되기 때문에 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술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제조업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제조업체 종사자들의 어떤 시간당 임금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제조업체가 활성화되면 뭐 그런 이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해왔는데 제조업이 아무래도 미국에 있게 되면 수출이 많아져서 결국 무역 적자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흐름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이 내놓는 계획이 결국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 사실은 뭐 그냥 면피용으로 생색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외국에서 생산한 미국 기업의 제품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소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만약에 미국으로 갖고 들을 경우에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 소비 측면에서 볼 때는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결과는 앞으로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최소한 지나봐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